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이런 사람이 한 명쯤은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어딘지 모르게 피로해지고 괜스레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말이지요. 그 사람이 꼭 나쁜 말을 했다거나 무리한 행동을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자꾸만 그 사람 앞에서는 나 자신이 작아지고 눈치를 보게 되고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곤 합니다. 이런 감정이 들었을 때 우리는 곧잘 스스로를 나무라곤 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괜히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건 아닐까? 그렇게 자책하며 애써 참아보려 하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런 관계가 계속 이어지면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불편함이 쌓이게 되고 어느 순간엔 그런 감정이 나도 모르게 행동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라는 건 꼭 소리를 내야만 조정되는 게 아니란 걸요. 말하지 않아도 다투지 않아도 그리고 무례하지 않아도 충분히 부드럽게 거리를 둘 수 있다는 걸 살아가면서 천천히 배워갔습니다. 꼴 보기 싫다는 표현은 어쩌면 너무 솔직해서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건 참 솔직해서 억지로 누군가를 좋아하려고 해도 그 감정이 쉽사리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불편한 사람과 억지로 잘 지내는 것보다 나의 감정을 조용히 보호하면서 지내는 쪽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끊거나 등을 돌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애쓰지 않고 소리 없이 거리를 두며 살아가는 법을 터득해가는 중이지요. 이런 방식은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지만 내 마음에는 아주 큰 평화를 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런 조용한 거리두기의 기술입니다. 누구를 상처 주지도 않고 나 자신도 상처받지 않게 관계를 관리하는 방법. 누군가와 꼭 마주 앉아 화해하거나 끝장을 봐야만 마음이 편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무 말 없이 티내지 않게 물러서는 것이 더 큰 지혜일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쯤 있으신가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계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아주 조용하고도 평화로운 방식으로 마음의 거리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주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사람 사이의 섬세한 감정과 거리를 함께 탐색해가는 여정을 저와 함께 걸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동선을 조용히 바꾼다. 어느 날 문득 늘 가던 길을 살짝 돌아서 걷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지요. 그 길에서 자주 마주치는 어떤 사람과 오늘만큼은 마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힌 것도 무슨 상처를 준 것도 아닌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굳이 참으면서까지 똑같은 길을 고집해야 할 이유는 없었지요. 그래서 저는 아주 조용히 동선을 바꾸었습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시간대를 피해서 조금 일찍 나서기도 했고 늘 앉던 자리에 대신 다른 곳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굳이 그 사람이 자주 가는 식당을 피해 조금은 걸어야 하는 새로운 식당을 찾아갔고요. 그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제 하루는 생각보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지요. 예전에는 마주칠까봐 마음 졸이며 걷던 길이었는데 이제는 아무 생각 없이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리듬이 한층 평화로워졌습니다. 이 방식은 어쩌면 가장 단순하지만 동시에 가장 효과적인 거리두기일지도 모릅니다. 상대에게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지도 않고 내가 피하고 있다는 인상을 남기지도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이 방법은 티나지 않게 피하고 싶다는 우리의 마음을 잘 반영해 줍니다. 직접적으로 말을 꺼내거나 표정을 굳히며 거리를 두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내가 머무는 자리를 조금 옮기고 걸어가는 방향을 살짝 틀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편안한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작은 변화들이 결코 비겁한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주 섬세하게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때로는 말하지 않는 거리가 말로 만든 벽보다 훨씬 건강한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이유 없이 무거워지는 마음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결코 사소한 감정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꼭 거창한 방법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일 마주치는 길목에서 아주 조금만 방향을 틀어보세요. 그 작은 틈에서 놀랍도록 커다란 숨통이 트이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둘째, 연락의 간격을 늘린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많은 즉시성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연락이 오면 곧바로 답장을 해야 하고 전화가 오면 웬만하면 받으려 애쓰지요. 괜히 늦게 보면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상대가 섭섭해할까봐 조심스러운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래야만 하는 걸까요? 특히 마음이 불편한 사람과의 연락이라면 그 즉시성은 의무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주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오는 순간부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고 어떻게 답해야 하지 고민하다가 결국 무리해서 웃는 말투를 꺼내게 되는 순간들,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 저는 단순한 원칙 하나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연락의 속도는 마음의 거리와 비례한다는 것이었죠.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관계라면 그 감정을 억누르며 빠르게 반응하기보다는 그 불편함만큼의 여유를 두고 반응해도 괜찮다는 걸 스스로에게 허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답장을 늦게 보내는 것, 말을 짧게 이어가는 것,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꼭 냉담함이나 무례함으로 비춰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아주 부드러운 방식이기도 하지요. 처음에는 저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괜히 상대가 나를 오해하지 않을까, 뒤에서 이상하게 말하진 않을까,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관계의 농도가 조금씩 묽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강한 감정이 오가지 않게 되고 얽힘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관계가 진하게 유지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어떤 관계는 흐릿하게 유지될 때 오히려 더 오래가고 더 평화롭게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시간 동안 내가 나답게 숨 쉴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상대의 리듬에 맞춰야만 했던 예전의 나와는 다르게 이제는 내 마음이 쉬고 싶을 때 천천히 반응할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스러운 일이더라고요. 혹시 지금 자주 연락 오는 어떤 사람이 떠오르신다면, 그 사람의 연락에 늘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지내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연락의 간격을 조금씩 늘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급하지 않은 메시지는 나중에 보내고 굳이 길게 이어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짧게, 간단히, 그리고 천천히. 그 속에서 나의 마음은 다시 제자리를 찾고 관계는 스스로 적당한 거리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대화 주제를 제한한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때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가까워진다고 믿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사소한 감정들까지 나누다 보면 금방 관계가 깊어지고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가깝다는 이름표를 붙이곤 하지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과 그렇게 가까워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오히려 어떤 관계는 그 깊이보다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아주 단순한 방법, 바로 대화의 주제를 조절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부터 불편한 사람과 마주 앉아야 할 일이 생기면 더는 감정이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직 필요한 이야기만, 그것도 간단하게 꼭 필요한 만큼만 나누는 연습을 시작한 것이지요. 그 사람이 말을 걸어올 때 제가 아무런 반응 없이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짧게, 내용은 무색하게, 감정은 얹지 않게 했습니다. 그렇게 대화의 결을 줄이고 나면 신기하게도 그 사람 역시 더 이상의 이야기를 이어가려 하지 않았고 관계는 자연스럽게 얕아지고 어느 틈엔가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아주 부드러운 단절의 방식입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고 나 자신에게 죄책감을 남기지도 않는 말 없는 선 긋기. 특히 회사나 동호회처럼 얽히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라면 이 방법이 무척 유용합니다. 회의 시간에, 점심 식사 자리에서 혹은 어쩔 수 없이 같은 공간에 있을 때 굳이 피하려고 안간힘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말을 줄이면 됩니다. 업무적인 이야기만 나누고 그 외의 주제는 조심스럽게 넘겨버리는 것. 상대의 관심 질문에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대신 간단한 대답으로 흐름을 마무리 짓는 것. 그런 식의 대화가 반복되다 보면 상대도 알아차립니다. 이 사람은 더 가까워지고 싶지 않아 하는구나 하고 말이지요. 그때 생기는 적당한 거리감은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켜낼 수 있게 해주는 안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감정이 덜 흔들리게 됩니다.
괜히 상처받을 일도 뒷말을 들을 걱정도 줄어들게 되지요. 우리는 언제나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불편함을 감추고 억지로 웃으며 아무 말이나 받아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괜찮습니다. 모든 대화에 다 응할 필요도, 모든 감정을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말을 줄이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 저는 그걸 지금에서야 진심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넷째, 제3자를 활용한다. 살다 보면 어떤 사람과는 아무리 애를 써도 마주 앉기 어려운 관계가 생깁니다. 꼭 무언가 크게 틀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유독 불편하고 대화의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땐 굳이 맞서려 하지 않고 또 억지로 피하려 하지도 않으면서 관계를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법이 필요해지지요. 저는 그 해답을 제3자의 존재에서 찾았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관계라면 그 속에 제3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숨통이 트이곤 합니다. 예를 들어 회의 자리에서는 그 사람과 직접 대화하지 않고 옆에 있는 동료를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거나 모임에서도 그 사람 옆에 앉지 않도록 자리를 미리 조정해보는 식입니다. 의도적으로 멀리하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물리적 거리와 대화의 중심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었지요. 이 방식이 특별한 이유는 내가 직접 부딪히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제3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는 훨씬 중화되고 긴장은 나누어지며 내가 감당해야 할 불편함의 강도는 훨씬 낮아지게 됩니다. 특히나 피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을 때 이 방법은 매우 유용합니다. 직접적인 회피는 때때로 관계의 금을 만들지만 여러 사람 사이에 섞여 있으면 그 의도는 흐려지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거리가 생깁니다. 저는 과거에 유독 나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말에도 뾰족한 반응을 하고 모든 대화에서 나를 깎아내리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지요. 처음에는 정면으로 맞서려 했고 그러다 상처만 더 깊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 사람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피하려 했었고 대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시작했지요. 회의는 되도록 팀 단위로 잡았고 점심 식사도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 사람은 더 이상 나에게 집요하게 굴지 않았고 나도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에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되었지요. 관계라는 건 꼭 정면으로 부딪혀야만 정리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다소 돌아가는 길이지만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길이 있기도 하지요. 제3자의 존재를 활용하는 것도 그런 우회로 중 하나였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굳이 단둘이 맞설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으세요. 단둘이 있을 때의 무거움이 여럿이 함께 있을 때는 자연스레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조금 더 잘 지킬 수 있습니다. 티나지 않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이지요. 다섯째, 일정의 이유를 둔다. 우리는 사람을 피할 때 늘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괜히 그 사람이 나를 눈치채지는 않을까, 속으로 섭섭해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맴돌곤 하지요. 그래서일까요? 어떤 제안이나 만남을 거절하려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유를 찾게 됩니다. 단순히 안 돼요 라고 말하기엔 마음이 불편하고 괜한 갈등이 생길까봐 뭔가 설득력 있는 이유를 만들어내려 하지요. 하지만 꼭 꾸며낸 핑계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생각보다 충분히 바쁘고 우리는 언제나 어떤 사정 하나쯤은 안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그저 있는 그대로의 일정에 조금 더 명확한 이름을 붙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날은 일정이 있어요. 최근에 몸이 좀 안 좋아서 약속을 줄이고 있어요. 가족과 함께 보내기로 한 날이에요. 이런 말들은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상대가 받아들이기 쉬우면서도 내 입장에서는 아주 편안한 거리두기를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건 이유를 말할 때 길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황한 설명은 오히려 의심을 불러오고 방어적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짧지만 단호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그 태도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거리를 조절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예전에 누군가 저에게 자꾸만 집에 들러 커피 한잔 하자며 연락을 해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관계였지만 이상하게 그 만남이 부담스럽고 대화가 길어질수록 감정의 소모가 많아졌지요. 처음엔 몇 번 마지못해 응했고 나중엔 거절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럴 때 저는 제 안에 바쁜 일정을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일이 많아서 다음 주는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해서
혹은 잠깐이라도 혼자 쉬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 이유들은 모두 제 삶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었고 그 사람도 점점 더 자주 연락하지 않게 되었지요. 관계는 그렇게 아무런 싸움도 섭섭함도 없이 자연스럽게 멀어져 갔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늘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사람은 자신을 보호할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거리를 둘 줄 알고 무리하지 않고 피로해지기 전에 멈춰설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오래도록 평온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지금 피하고 싶은 사람 앞에서 망설이고 있다면 억지로 감정을 포장하거나 이유를 꾸며내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 삶의 일정 안에서 내 마음의 여유 안에서 조금만 솔직해지면 됩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어느 날 당신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조용하고 단단한 아주 소중한 울타리 말이지요.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요약하자면 동선을 조용히 바꾸고 연락의 간격을 넓히고 대화 주제를 줄이고 제3자를 활용하고 그리고 일정의 이유를 두는 방식. 이 모든 것은 격한 감정 없이도 상처 없는 관계 정리를 가능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거리두기의 기술입니다. 그럼 이 방법들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 장면, 한 장면 천천히 떠올려 봅니다. 먼저 매일 아침 회사에 출근할 때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꼭 마주치는 어떤 사람.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얘기를 시작하면 긴장하게 되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동선을 바꾼다는 건 아주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엘리베이터를 조금 일찍 탄다거나 다른 층에서 먼저 내리는 것도 말은 없지만 분명한 거리 조정이 됩니다. 그 사람은 알아채지 못하지만 나 자신은 덜 긴장한 채 하루를 시작하게 되지요. 혹은 친구라고 하기엔 애매하고 지인이라고 하기엔 너무 자주 연락 오는 누군가. 무심한 듯 뭐해? 하고 물어오는 톡에 늘 빠르게 답장을 달던 내가 이제는 조금 있다가 답장하기라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서서히 연락의 템포가 느려지고 어느 순간 대화의 고리가 헐거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마음에도 여유가 찾아오지요. 또한 피하고 싶지만 부딪히지 않을 수 없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대화 주제를 제한하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사적인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날씨나 간단한 일상 정도의 이야기만 나누는 것. 상대의 감정에 깊게 반응하지 않는 태도만으로도 관계는 얕아지고 나 자신은 덜 흔들리게 됩니다. 모임이나 회식 같은 자리에서 제3자를 활용하는 법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 옆에 앉고 상대와는 중간에 누군가를 두고 말하는 방식. 그냥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말의 방향은 바뀌고 기류도 완화됩니다. 그 속에서 나는 조용히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불청객 같은 만남의 제안 앞에서 오늘은 약속이 있어요. 요즘 스케줄이 조금 많아서요. 이런 짧은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상대는 받아들이고 나는 그 시간을 내 마음의 회복으로 바꿉니다. 이렇듯 우리는 누군가를 굳이 미워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몰아세우지 않아도 충분히 나답게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피한다는 죄책감이 아니라 지킨다는 다정함으로 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6째, 감정의 소모 없이 관계를 정리하는 법.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소모적인 순간은 억지로 감정을 유지하려 애쓸 때입니다. 이미 마음은 멀어졌는데 표정은 웃고 있고 내 안에 불편함을 눌러가며 계속 그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 말이지요. 우리는 그런 순간에 지칩니다. 그저 예의를 지키기 위해,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감정을 속이고 말을 돌리고 몸을 남겨둡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 자신은 점점 투명해지고 그 자리에서 조금씩 지워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의 소모 없이 관계를 정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서운하다는 말을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부드럽게 내 마음의 문을 하나씩 닫아가는 연습만으로도 충분하지요.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고 같이 웃던 농담에도 조용히 미소만 지을 수 있다면 그건 이미 나의 거리가 정해졌다는 뜻입니다. 자꾸 내 마음을 흔드는 말에는 짧은 대답으로 흐름을 끊고 자주 마주치던 공간에서는 조용히 자리를 옮기고 이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그 관계는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천천히 멀어진 관계는 어느 날 더 이상 나를 흔들지 않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내가 상처 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없애버리려 한 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내 마음을 보호하고 내 일상을 덜 피로하게 만들기 위해 거리를 두는 선택을 한 것뿐이니까요. 그렇게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어느 순간 아주 조용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오늘 하루가 그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내 감정은 나의 시간 속에서 제 호흡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 거리, 그 안엔 말로 다 할 수 없는 단호함과 나를 지켜내려는 작은 용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 어딘가가 자꾸만 흔들리고 있다면 그건 나를 아끼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탓하지 않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조용히 돌아서는 것, 그건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 성숙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일곱째, 거리를 둔 뒤 찾아오는 자유로움. 사람과의 거리를 두고 나면 처음 며칠은 조금 어색합니다. 무언가를 놓쳐버린 것 같고 상대가 그 공백을 눈치채지는 않을까 불안하기도 하고 괜히 마음속이 조용한 게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런 침묵 속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조용함이야말로 내가 정말 원했던 평화였다는 사실을요. 더 이상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고르지 않아도 되고 마음에 없는 관심을 억지로 연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나를 설명하거나 해명할 이유도 사라지지요. 그저 나답게 숨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자유였는지 우리는 관계의 소음을 줄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예전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말은 괜찮을까? 이 표정은 어떻게 보였을까?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가 찾아왔습니다. 아무에게도 맞출 필요 없이 내 감정에만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말이지요. 문득 카페에 앉아 있는 어느 오후, 예전엔 그 사람에게 같이 가자고 했을 자리에 이제는 나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십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 없는 고요함.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나에게 돌아오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습니다. 사람을 밀어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려준 것뿐이라는 걸요.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모든 게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좋았던 순간은 여전히 기억 속에 남고 상처도 언젠가 아물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는 그 관계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리를 둔다는 건 사람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붙잡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고 나 자신도 미워하지 않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지켜내는 방법, 그것이 진짜 자유였음을 나는 오늘 조용한 오후의 햇살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말없이 멀어지는 용기, 그리고 나를 위한 거리.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피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 말하지 못할 거리감, 애써 억누르려 했던 감정들이 서서히 마음속을 가득 채워올 때 사람은 결국 조용히 멀어지는 법을 배워야만 하게 됩니다. 꼴 보기 싫은데 티내기 싫을 때 그건 미움의 문제가 아니라 지킴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의 방법, 눈에 띄지 않게 동선을 바꾸고 연락의 속도를 늦추고 말을 줄이고 사람 사이에 벽을 하나 더 세우고 약속에는 이유를 하나 얹어보는 것, 이 모든 건 결국 누군가를 상처 주지 않기 위한 배려이자 나를 상처받지 않게 하려는 다정함이었습니다. 세상은 때로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하루는 잘 지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과의 거리 조절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는 잘 연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끊어내는 일 또한 지혜입니다. 지나치게 얽히지 않고 상대를 탓하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의 평온을 지켜낼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한 누군가에게 억지로 다가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다고 이 영상이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당신의 등을 가볍게 토닥여 주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당신도 말은 하지 못하지만 조용히 멀어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이 그 마음의 작은 방향이 되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지켜야 할 사람이 자신이라는 걸 너무 늦기 전에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작은 거리 하나가 당신의 삶을 얼마나 따뜻하게 바꿀 수 있는지를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